지난 시간에 우리 네. 교과 교리 너무 어려웠어요. 교과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네. 오늘은 그래도 선생님 전문 분야 비교과 활동과 관련해가지고서 네.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관리의 대상이잖아요. 그쵸. 교과는 스스로 하는 거고, 네. 비교과는 부모가 하는 거고, 부모가 이렇게 다 해야 되나요? 꼭 부모님이 어떤 비교과를 해라라고 활동을 정해 주실 수도 있지만, 이제 학교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생이 이제 동아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부모님의 어떠한 연결, 부모님의 능력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최근 모 법무부 장관의 따님,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운영했던 네.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받았던 학생이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의대가 없어가지고, 네. 의전 체제니까 네. 학부를 생명공학도 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전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네. 비교과 활동, 이거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대를 준비하는 이제 많은 어떤 대학생들, 의전원을 준비하든 학사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 아니면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뚫어서, 그러니까 이제 접근을 해서 어플라이를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인턴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봉사활동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부모님이 이런 어떤 네트워크가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한 학부모님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일단 교과 성적 봐주고, 네. 비교과 활동도 이제 필요한 부분 것을 전문가 모셔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네. 나중에 그분이 네. 그 지역 병원의 대단 의사 쪽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주 특별한 사례를 네. 일반화해서 네. 드라마에서 다루고, 네. 또 뭐 그러다 보니까 네. 부모님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학생 스스로도 충분히 본인의 의사로서의 어떤 소명의식과 네. 또 미래 직업관을 갖고 있으면은 네. 당연히 비교과 활동 빠져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R&E, 네네. 네, 연구 과제 발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용어들이 좀 혼란스러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논문, 네. 뭐 R&E 활동, 뭐 연구 과제 활동, 포스터. 어떤 뭐 정치인은 뭐 이것은 에세이, 입학 에세이, 뭐 좀 다양하게 있긴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도 해외 학생들 많이 이렇게 보면은 네. 정말 아이비리그 유수의 영국의 그 대학들, 그리고 그 교과의 AP, IB 거의 완벽할 정도로 해왔던 학생들이 네. 불국 의대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네. 우리 애가 논문이 있다 이거. 네. 근데 지금 최근 한 2년 전서부터는 논문 관련되는 거라든지 특허 관련되는 건 아예 기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쵸.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질문합니다. 논문이 아니라 과제 연구 발표다. 네. 뭐 등등. 이와 같이 어쨌든 학술 형식의 페이퍼, 네. 이 부분 것을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지만, 이번에 특히 입시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 것을 교육부 입장에서는 제재를 하고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러나 부모님들과 수험생들은 소논문 작성해야 된다. 네. 필요 없다. 네. 무엇이 진실인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입장에서 과연 학부생들 입학하는 어떤 고등학생들한테 기대하는 어떤 지적인 수준이라는 게 이제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석사 입학을 하는 어떤 친구들한테도 큰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 학부생은 말 그대로 그냥 정말 기초적인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그 대학교 입장에서 고등학생들은 더욱더 그 기초 공부를 하기 위한 또 기초를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학업적인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구 아티클을 썼다, 논문을 썼다, 페이퍼를 썼다, 포스터를 썼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아마 믿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냥 이건 네트워크구나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진실되게 보이는 것은 말 그대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해외의 어떤 기사들, 아니면 연구소의 기사들을 오히려 정리를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의 어떤 의료적인 어떤 환경이라든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좀 더 진실되게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자주 추천하는 어떤 방법은 관련 어떤 책 같은 거라든가 어떤 대학에서 활동하는 대학에서 이제 배우는 기본적인 생물학 교과서 를 오히려 요약하는 게 그런 아티클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특정 활동이랑 어떤 뭐 교수님이랑 연계해서 논문을 써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는 꼭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작용이 많고 말 그대로 이제 공정하지 않은 입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R&E를 무조건 해야 된다, 소논문을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거는 일종의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의대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네. 비교과 활동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런 논문 R&D 활동에 대해서 네. 정확한 판단, 바로 지금 김현수께 얘기해 준 대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 네. 그렇죠? 네. 이 부분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 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킹으로 네. 무엇을 해냈다는 것은 네. 이미 대학에서도 네. 그죠? 이번에는 초과된 거다 네. 인식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이제 올해 이런 이슈가 터지고 나서 지금 이제 의대 학사 편입에서도 논문들을 안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입에서도 예. 그러니까 보통 대학교 학사 편입이라고 하면 이제 정말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낸 친구들은 SCI급 논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성과까지도 얘기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건 실질적인 논문인데 네, 발표가 된 거고 SCI급의 논문에 자기 이제 이름이 아티클에 이제 쓰인 경우가 많은데 그거조차도 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그런 어떤 논문에 참여하고 썼다. 일반적으로는 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학에서 판단할 때에는 그 학생이 정말 학업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했다라고 판단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의대 입학을 위한 학생부 관리 비교과 활동 편에 있어서 봉사 활동 그리고 또 동아리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논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대 입시 컨설팅 김한일 선생님과 같이 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의대 입시를 위한 학생부 관리 독서 목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서 목록을 선택할 때 보통 학생들이 대학에서 이제 추천하는 도서들과 관련돼서 의학이라든가 생물학 관련 책들을 추린 다음에 그거를 무조건 읽어야 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학 입시 그 대학에서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이제 제시한 목록을 보면 번역이 안 된 책들도 있고 고등학생 수준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어떤 고전 전문적인 서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어라 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의학과 관련된 어떤 학문에 관심이 생기면 그쪽 관련한 쉬운 책부터 시작해라 라고 보통 학생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하나의 스토리가 형성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책을 읽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기고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또 목록을 찾아보고 이 목록을 찾아보면서 이 책은 반드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계속 풀어드는 게 굉장히 좋은 어떤 독서 과정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독서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 학원입에서도 책을 읽은 것들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학생분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어떤 책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할 때 저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전문적이어서 어려운 책이 아닐 것. 두 번째, 자기의 어떤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독서에 될 것.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책을 읽은 것과 주어진 어떤 목록을 찾아가면서 독서 활동을 한 친구는 목록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가까이하고 연구 성과를 굉장히 가까이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크게 목록만 보더라도 이 친구가 정말 억주를 읽은 건지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록들을 쓴 건지 정말 자기가 찾아 읽은 건지가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이런 책이 좋다 이런 책이 좋다 라고 했을 때 그대로 그것을 따라 읽기보다는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읽 때 그 과정에서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 관심 있는 분야 더 알고 싶은 분야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의학과 관련된 간단한 에세이를 읽는다든지 의학과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보여주는 어떤 봉사활동을 보여주는 에세이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독서 목록을 확장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무슨 책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자신이 독서를 하는 어떤 찾아가는 과정,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도 자기주도 학습이겠죠. 독서 목록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방향들을 설정을 해주면 이제 학생부의 어떤 책만 보더라도 이 친구가 굉장히 어떤 독서를 의미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활동을 스스로 찾아서 했구나, 흔히 주어진 활용만 한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결국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찾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